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11월 2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좀 죄송하게도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예, 제가 어제 오전에 저희 3프로TV 갔다 와서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어지러운데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체했더라고요. 체해가지고 병원에 급히 갔어. 그래서 어제 병원 가서 좀 다 나았고, 그래서 어제 오후에 근데 이제 좀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집에 일찍 가서 뭐 다 취소했어요.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집에 가서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제는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급하게 체해가지고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못한 것까지 해서 다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함께 배우기 다 촬영해서 아마 내일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 전공정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내일 올라가는 함께 배우기도 꼭 많이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정말 한두 개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반도체 인프라도 되게 궁금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인프라 공정에 대해서도 내일 설명을 해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좀 좋고, 또 검사 장비 이런 회사들 위주로 많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바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증시는 일단 특별한 이슈 없이 미국이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이었고 오늘도 반장밖에 안 열려요, 저녁에.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그냥 약보합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 움직임 없었고요. 대형주가 안 가니까.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좀 유독 안 좋았던 건 아시겠지만 위메이드 때문이죠.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 폐지, 이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주가 좀 급락하면서 증시에 조금 부담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도 좀 일부 팔았고요.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샀는데 코스닥은 팔았죠. 코스피는 한 499억 정도 일단 순매수를 일단 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들도 300억 정도. 근데 다만 코스닥은 좀 매도가 일부 있었습니다. 오늘 개인들은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주로 외국인이 산 거는 철강주,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좋았죠. 철강주 쪽으로. 이게 꼭 제 생각인데 뭐 철강주를 산다기보다는 광물이죠, 광물. 이번에 고려아연도 있었지만 그 내재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광물 같은 거. 그래서 아마 포스코홀딩스 이제 몸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매수가 쌍끌이 매수 들어왔던 것 같고, 또 전기전자도 오늘 매수가 들어왔는데 아쉽게도 기관들이 하이닉스를 좀 많이 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전기전자 부진했습니다. 보험주 좀 들어왔고, 다만 오늘은 화학업종을 이 외국인들이 좀 대량으로 좀 매도한 게 조금 아쉬웠고,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 화학업종 하면 거의 LG화학 쪽이거든요. 아무튼 서비스, 게임, 인터넷 이쪽 팔고 화학 쪽하고, 다른 업종은 대부분 좀 매수를 해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섹터로는 그 건설기계가 요즘에 정말 강합니다. 아니, 대창단조가 참 이게 놀라운 게요. 저는 이 박완식 회장님 아시죠? 근데 많이 보여드렸죠. 그 내부자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대창단조가 박완식 회장님이 내부자 매수로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마 체크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오늘도 샀네, 오늘도 샀네. 근데 놀라운 건 비싼 가격에도 계속 사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저런 이제 회장이 저 높은 가격에도 산다는 건 그만큼 뭐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워낙 저평가돼 있고.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은 해야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대창단조도 우리가 만약에 그 전자공시만 매일 봤다면 충분히 골라낼 수 있었던 그런 기업이 아니었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좋아야죠. 뭐 아무리 회장이 많이 사고 안 사고보다도 저평가되고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굴삭기가 모멘텀이 되게 좋아요. 또 그 중동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도 붙어 있다 보니까
다만 이제는 좀 약간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게 너무 올라서요. 뭐 두산 밖에 또 많이 올랐고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타이어 쪽도 요즘에 뭐 효성 TNC도 좋았지만 한국엔 컴포, 근데 다이나믹 디자인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 회사가 올라가서 그런 것 같고, 도시가스도 오늘 좀 올라갔고요. 네옴시티 관련주도 요즘에 오늘 다시 급등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10개, 와, 대단합니다. 아무튼 근데 계속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코오롱 글로벌도 정말 거의 주가가 대폭락을 했다가요, 보세요. 예, 네옴시티로 그냥 회생해 버렸어요. 근데 좋은 건 아니에요. 저렇게 움직이는 거. 정상적인 흐름은 절대 아니에요. 테마로 가는 거죠, 지금. 정유주는 오늘 왜 좋았냐면, 여기 이노베이션이 그 현대차랑 그 합작해서 만든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현대차는 SK랑 좀 같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모처럼 한 4% 급등 나왔고, 그리고 오늘 교육주도 좀 좋았던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예, 뭐 오늘 이노베이션이 좋다 보니까 강했고, 건설주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네옴시티, 영상 콘텐츠 쪽도 오늘 괜찮았고요. 음, 다만 이제 일부 기업들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드라마 제작사는 조금 빠졌던 것 같습니다. MLCC 쪽도 오늘 2차 전지 소재죠. 이쪽이 좀 강하다 보니까 강했고, 2차 전지 장비주도 오늘 되게 좋았어요. 대부 마그네틱, 뭐 DNT, 원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왔고요. 풍력주 오늘 좋았고, 그다음에 철강주 오늘 괜찮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랑 동국제가, 손해보험도 괜찮았고요. 2차 전지 소재도 오랜만에 좋았어요. 근데 오늘 제일 좋은 건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어제 빠졌죠. 근데 오늘은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제 원통형 배터리나 아니면 이제 뭐 각형 배터리든 이제 계속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삼성 관련된 기업들 있죠. SDI, 신흥 SEC랑 상신 EDP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 두 기업이 오늘 아주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제 반대로 많이 빠진 거는 위메이드 충격 때문에 게임주가 다 안 좋았고, 뭐 이거 정말 어떻게 뭐 위메이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려 가지고요. 그리고 넷마블도 크래프톤도 사실 뭐 이게 NFT 그쪽하고는 아주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오늘 급락해 버렸습니다. 게임주들 대체적으로는 좀 안 좋았어요. 이제 옥석 가리기가 펼쳐질 거예요. 뭐 너무 막 NFT랑 그 P2E 게임이죠. 예. 그쪽으로 집중한 이제 회사들은 조금 힘들어. 근데 그런 회사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제 위메이드 한번 성공하고 나서 좋을 줄 알았는데 올해 완전 연초부터 망가져 버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크게 뭐 게임주들이 계속 뭐 안 좋고 그러진 않겠지만, 위메이드가 너무 좀 충격적인 지금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제 게임주를 꺼려하려는 심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긴 펼쳐질 거예요. 그렇지만 게임주 전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게임주, 컨텐츠주, 웹툰주도 안 좋았고, 인터넷 대표주, 그리고 카카오는 오늘 그게 좀 있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 얘기. 그래서 좀 사업 확장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들 뭐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본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요즘에 이제 그 적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실적이 안 좋고, 삼성전자 잘 안 빠져요. 왜냐하면 1등 기업이고 감산도 안 합니다. 알아서 2, 3등이 해주니까 삼성은 나쁠 게 전혀 없어요. 1등의 여유죠. 그리고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점유율을 또 올리겠죠.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조금 격차가 약간 벌어지는 것 같고요. AR 관련주들이 최근에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관련주 되도록이면 좀 조심하세요. 월드컵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회성이에요. 월드컵에서 우리가 우승하면 좋죠. 당연히 주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일회성입니다. 예. 계속 매년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또 월드컵 관련주들 급등했으니까 좀 되도록이면 투자 관점에서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주나 뭐 이런 쪽도 오늘 좀 빠졌고, 네, IT 대표주도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주로 IT하고 뭐 게임 뭐 이런 쪽은 오늘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진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보고 이제 시황은 좀 마무리하고요. 오늘 삼성전자 좀 빠졌고 하이닉스, LG화학 좀 빠졌고요. 그리고 네이버, 기아 좀 빠졌고, 그리고 이노베이션이 좀 많이 올랐고, 고려아연 많이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이 급등했고, 게임즈는 확실히 안 좋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여기 SKI테크놀로지, 메리츠금융 다시 반등, 두산바켓 좋았고, HLB는 바이오죠. 카카오게임즈, 그러니까 바이오란 게임이 대체적으로 좀 부진했네요. 한미약품도 부진했고, LS가 오늘 요새 좋죠, 분위기 계속.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도 좀 빠졌고, 하나생명, 코스모신소재,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소재 WCP. 금양은 이제 요새 너무 많이 올랐죠. 리튬 가격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삼천리가 많이 올랐고요. 롯데칠성이 오늘은 좀 괜찮습니다. 위메이드 하한가 같고, 그래도 이제 요 정도입니다. 시총 큰 거 중에서 이런 기업들이 좀 눈에 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게임, 바이오 이런 쪽이 좀 안 좋았고, 반도체 좀 안 좋았고, 건설기계 이런 쪽은 오늘 2차전지랑 이쪽은 좋았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아시아 증시도 다 좋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계속 안정화돼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어제 못한 것까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좀 많아요. 그래서 좀 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해드릴 것만 이렇게 좀 몇 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애플 최강의 카메라를 적용한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투자자가 알아야 될 주요 이슈 중에 양극재 공급 과잉 우려, 현대차, 화장품 똘똘한 중소형주 두 개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펌텍코리아, OCI, 그 다음에 그 미국 IRA와 테슬라의 낙수 효과, 아스플로 반도체 회사죠. SKC, PHA, 이게 옛날에 평화전공이라고요. 자동차 부품사입니다. DNT, LG화학과 고려아연은 왜 의형제가 됐나? 기업 재고는 어디까지 줄어들까? 요거고, 위믹스, 테슬라 한국 진출의 의미, 반도체 하락 사이클 중간 점검, 바닥에 근접해가는 유로존 경기, HPSP라는 이 반도체 장비 회사, 요렇게 한번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애플이 내년에 아마 최강의 카메라 폴디드 줌이라고 이렇게 이 옆으로 잔망경처럼 만든 줌이 있어요. 그거를 아마 채택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광학 줌, 무늬만 줌이 아니라 진짜 DSLR 카메라가 애플 뒤에 달리는 겁니다. 얇게 해가지고 이미 삼성은 그걸 달아놨죠. 2020년에. 그래서 이제 멀리 있는 사물을 당겨 찍는 역할인 망원 렌즈를 세로면 가툭티가 되니까 가로로 해야지 이제 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채택할 것 같고, 트리플 카메라, 그 다음에 3D 카메라에 이어서 이제 올해 나온 거는 화소수를 1200만 화소에서 4800만으로 올렸는데, 여기에 이제 폴디드 줌 카메라까지 탑재하면 정말 이제 완벽해지는 거죠. 여기에는 액추에이터, 손떨림 방지 할 수 있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대신증권 자료 한번 보여드렸지만 LG노텍과 자화전자가 제일 유력해요. 일단 그래서 자화전자는 주로 삼성에 납품하는데 이번에 애플에 들어가면 이제 양수 겸장이죠. LG노텍은 뭐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화전자는 일단 뭐 뉴스로는 뭐 들어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몰라요. 근데 애플이 절대 확인 안 해줄 거예요. 다 비밀 유지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게 좀 답답하지만, 아무튼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애플향 이 손떨림 방지 장치 매출 규모가 6, 7천억인데 이게 25년도에는 1.8조까지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이제 볼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방법이 좀 여러 개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독자적인 기술 특허를 갖고 있고, 요걸 하는 회사가 삼전, 자화전자, MC넥스 요 세 개 회사가 이런 이제 매출을 보유하고 있고요. LG노텍은 아마 내년부터 시장이 뛰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LG노텍이나 자화전자,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자화전자 쪽에 한번 우리가 좀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 투자자가 알아야 될 이슈인데 양극재 공급 과잉 우려가 좀 있었죠. 왜냐면 뭐 LG화학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거 양극재 공급 과잉 되면 어떡하냐, 막 이런 우려감들이 일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증설 계획 재점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보고서 쓴 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급이 부족합니다. 예. 북미 배터리 시장이 61.3기가와트에서 338, 자동차도 104만 대에서 520만 대, 4년 후에요. 그 다음에 양극재는 10만 톤에서 54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수요는, 그러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요, 수요를. 우리나라 이제 증설 기준으로 다 맞춰보니까 현재 미국의 공장 제외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북미 양극재 공급률은 내년에 0%인데 이제 2년 후에 완공이 되니까 26년까지 봤을 때는 89, 그래도 11%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양극재 증설 계획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그 일단 공급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요즘에 그 LNF가 좀 많이 빠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PER 14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좀 매수 기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 이게 근데 이게 아까 같은 내용이 왜 들어가 있죠? 그죠? 네. 아이고, 자 아까 위에 있던 게 그대로 똑같이 들어갔네요. 아무튼 그래서 2차전지 양극재도 요새 좀 부진했지만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난 2년간. 그래서 쉬어가는 게 맞습니다. 조그만 노이즈에도. 근데 급 나갈 때는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되도록이면 오를 때는 관심 갖지 마세요. 왜냐면 이미 시세가 많이 나온 업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락할 때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근데 어쨌든 공급 과잉 우려는 하지 말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현대차는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님이 이번에 또 갔다 와서 많은 애널리스트가 자료를 썼는데, 뭐 다른 자료들은 이제 다 보여드렸으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거는 인센티브는 증가할 건데, 인센티브가 앞으로 대당 $500 만약에 증가하면요, 이 비용이 4천억 정도가 늘어나요. 뭐 적은 건 아니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나 중고차 가격으로 이익이 줄겠죠. 이거 합치면 한 1조, 이 두 개 합치면 1.2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연간 1.2조가 내년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빠졌죠. 근데 이문희 연구원님 생각은 다르게 재료비는 왜 계산 안 하냐 이거죠. 재료비가 줄어요. 철강이나 이런 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재료비가 올해 75조인데 보통 이 원재료비가 이 중에 한 5% 들어간대요. 그래서 원재료 원가가 3.75조 원으로 한 5% 정도. 요게 이제 그 수준이니까 원재료 가격이 만약에 25%만 떨어지면 연간 1조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상쇄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 논리도 맞는 건 이 비용 주는 것도 제시를 해야죠. 그러니까 내년에 뭐 이렇게 인센티브 오르고 재고 증가해서 이익이 주는 거는 뭐 오케이, 다 인정은 하는 부분인데 비용이 좀 어느 정도 줄면서 커버는 가능하다. 근데 주가는 뭐 안 좋은 것만 반영해서 지금 빠진 거죠. 근데 시장이 이걸 자꾸만 안 좋게만 생각하니까 이게 풀릴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확실한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쉽지만 현대기아는 좀 시간은 필요하지만 이 상황에서 포기하거나 뭐 크게 잃을 건 없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좀 필요하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도 이제 다올에서 배송희 연구원님이 똘똘한 중소형주 찾기라 그래가지고 탈중국이 시작이 이미 됐고, 요즘에 이제 제로 코로나 좀 완화되면서 화장품주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뭐냐면 어쨌든 비중국으로 가야 된다. 큰 흐름은 중국 매출 높은 기업들보다는 비중국이 높은 기업을 봐야 된다. 그래서 중소형주로 딱 두 개 꼽았고요. CNC 인터내셔널하고 펌텍코리아. 그래서 CNC 인터는 립 틴트, 퐁듀라는 브랜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 스틱인데, 아무튼 CNC 인터는 이런 이제 색조 화장품 있죠. 여기 립스틱 같은 거, 요런 거를 OEM으로 만들어주는 업체, ODM.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국 비중은 보시면 대형사들이 이렇게 높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근데 물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 거 만들어주니까 약간 다르게는 봐야 돼요. 근데 LG생명과 아모레는 좀 고전을 하고 있죠. 중국에 직접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중국 사업을 10년간 확대해서 좋았는데, 이니스프리는 지금 중국에서 구조조정만 4년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거죠. 그만큼 구조조정하기도.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이런 중소형주 보자는 의견인 것 같고, 특히 CNC는 기획력이 우수하고, 예, 신규 제품을 카테고리화 시키는 전략, 립의 강점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 북미는 립 시장 틴트 침투율이 확대된대요. 그래서 CNC 인터가 조금 뭐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CNC 인터가 괜찮다. 북미 비중도 29%까지. 그래서 괜찮게 써주셨고, 펌텍 코리아는 용기 만드는 회사죠. 용기. 예. 스틱 있죠. 그 요즘에 이 뭐죠? 멀티밤 유행이잖아요. 그거 하잖아요. 예. 스틱으로 하는 거. 펌프 튜브도 만드는데 이게 지금 고성 스포이드는 이게 짜는 거죠. 이렇게 턱 떨어뜨려서. 요즘에 그런 용기를 다 이제 펌텍 코리아가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CNC랑 펌텍 코리아가 지금 올해 3분기에 보세요. LG랑 아모레퍼시픽 꺾였는데 이 밑에 있는 건 위에가 CNC랑 펌텍인데 들어 올렸죠. 주가 흐름도 훨씬 견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립 제품 펌텍 코리아 스틱 이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국내 비중이 둘 다 높아요. 해외 쪽보다는. 그리고 중국 비중이 낮습니다. 그게 좀 특징적이라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률도 이거 보세요. 검은색인데 둔화되죠. 근데 LG랑 아모레도 바닥은 찍었어요. 마이너스에서. 그렇지만 예전처럼 성장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여기서 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성장은 분명한 좀 한계가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OCI는 현대차증권의 강동력 이게 분할했죠. 그래서 OCI가 OCI 홀딩스하고 OCI 그러니까 지주사랑 사업회사랑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존속회사는 폴리실리콘 요게 핵심이죠. 가장 핵심은 사실 요건데 요걸 가져가요. 그 다음에 DCRE는 뭐냐면은 그 부동산 개발 사업입니다. 요게 또 알짜죠. 그래서 요 사업을 OCI 홀딩스가 가져가고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는 카본 소재랑 반도체용 그러니까 태양광이 아니고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이게 또 굉장히 알짜입니다. 사실은 이걸 이제 분할을 한 거예요. 대신에 인적 분할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주주분들은. 그래서 이 강동진 연구원님은 이걸 좋게 보시더라고요. 요 가치가 가려져 있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좋을 수 있지 않냐. 히든 밸류가 부각될 것 같다. 그리고 존속회사에선 기존의 폴리실리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내용의 일단 보고서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OCI 홀딩스가 지주사로 전환하려면요 현물 출자를 해야 되거든요.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해요. 지주사가요 사업회사랑 분할되죠. 사업회사 지분을 30% 이상 확보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랑 여기랑 교환을 합니다. 유증해가 신주 발행해가지고 주당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보통 이렇게 OCI 홀딩스 대주주 입장에서는요 주가 안 올라가는 게 유리해요. 올라가면 갈수록 비싸게 사야 돼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르는 그러니까 뭐 꼭 누른다는 표현이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점은 좋아요. 히든 밸류가 부각돼서 OCI 그 신규 사업 부분 있죠. 요거 가치는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가 본업인 OCI 홀딩스 가치가 일단 눌러버릴 수가 있어요. 유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인적 분할하면 항상 지주산 빠지고 사업회사 급등하고 이게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무조건 그런다는 건 아닌데 그런 좀 우려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동진 연구원님은 되게 좋게 좀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지만 히든밸류 때문에 다만 저도 이제 여기 적어드린 대로 제 생각엔 신주 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약간 그런 우려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OCI가 그날 그 처음에는 보세요. 아침에 출발은 호재로 출발했죠. 딱. 근데 왜 빠졌겠어요? 아니 OCI 홀딩스를 훨씬 많이 가져가거든요. 얘가 더 커요. 그 다음에 그냥 OCI는 좀 적고 사업회사는
요게 히든 밸류인데, 요게 히든 밸류 작고 이 OCI 홀딩스가 비중이 되게 크죠. 근데 이게 유증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우려가 좀 있는 거죠. 근데 분할하고 나서예요. 아직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주가가 좀 눌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폴리실리콘 업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예. 가격도 요새 못 올라가고, 그래서 주가는 좀 당분간 제가 봤을 땐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리츠의 노 이조 연구원님이 IRA와 테슬라 낙수 효과인데, 아무튼 2차 전지 시장은 커집니다. 72% 정도 내년에 더 커질 것 같고, 전기차 시장 내년에 미국에서 이 텍스 크레딧 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현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 빠져나가라 이거죠.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테슬라 모델 3가 원래 중국산을 썼는데 아마 원통형 전지로 바꿀 것 같대요. LFP에서. 그럼 이러면 LG랑 LNF에 좋죠. 여기에 공급을 하니까. 그리고 2년 전에 배터리 데이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자기네가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만들고는 있어요. 근데 수율이 잘 안 나와요. 만들면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회사가 LG엔소라고 일본의 파나소닉이 이걸 하고 있고, 삼성 SDI도 요거 지금 이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4680 전지, 이제 2170하고 4680의 차이는 4680 훨씬 커요. 하나의 배터리가 크니까 조금만 만들어도 효과가 크겠죠. 그리고 공정도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4680이 테스트 들어가고 이러면은 LNF랑 SKC가 이런 것들을 양극재랑 동박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LG엔솔 통해서 테슬라양 하이니켈 양극재, 굉장히 아주 높은 하이니켈, 그러니까 니켈 비중이 정말 높은 거, 9반반.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중에 9반반은 뭐냐면 90%가 니켈, 나머지 0.5, 0.5죠. 5%, 5%가 코발트, 망간이죠. 그만큼 니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못 만들어요. 기술력이 엄청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략물자로 선정했잖아요. 저거 공장 외부에 지을 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LNF가 저 지으려다가 지금 정부가 야 스톱 이래가지고 지금 못 짓잖아요.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LNF 가치도 대단한 거죠. 그렇게 보면. 근데 어쨌든 이제 양극재 품질 테스트 중이라서 내년에 아마 체결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SKC는 말레이시아 소재 동박 양산 설비 구축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까지도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동박 기술력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광폭 넓고 얇게 또 만드는 기술들이 있어서, 또 특히 4680 저기 테슬라 전지용 동박 개발을 끝냈다고 합니다. 모멘텀이 되겠죠. SKC도.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스플로는 반도체 약간 부품사예요. 피팅 부품이라고 있습니다.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이번에 실적 잘 나왔고요. 분기 최대 실적. 그리고 글로벌 1위 IT 장비 회사가 어디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사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OLED 장비용 부품을 주문을 받기를 시작했고요. 디스플레이로도 들어가고요. 반도체로도 들어갑니다. 미국으로도 납품하고 있고.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고, 기존의 시공용 부품 시장보다, 그러니까 이 부품 시장이 여기서는 좀 두 개로 나누는데, 시공용 뭐 이렇게 파이프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일반적인 뭐 배관이나 인프라 쪽에 들어가는 게 있고, 장비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반도체 장비. 이거는 10배 시장이 더 크대요. 장비용 부품이 커지는데 여기에도 지금 공급을 이제 하거든요. 퍼 5.9배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요 튜브 있죠. 이게 주로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BMT, 태광인데, 근데 이제 BMT는 주로 BMT랑 하이로코리아는 반도체도 하지만 아무튼 많은 피팅 업체들이 뭘 하죠? 조선, 플랜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거의 반도체 특화되어 있어요. IT. 그래서 이런 튜브, 파이프, 피팅, 밸브 이런 거 다 만듭니다. 반도체에 쓰이는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어요. 고정밀 가공 기술. 고순도 가스가, 이제 가스가 균일하게 공급되는 수 있게 해주는 밸브 같은 거죠. 그게 필요하죠. 가스를 주입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용 부품 영업이익률이 6%인데요. 아까 이게 10배나 크다 그랬잖아요. 장비용이 36%래요. 저는 요거는 이제 보고서에 없던 내용이라 찾아본 거예요.
하여튼 제작 원리는 또 동일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고성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핵심적인 사업을 갖고 있거나 커지는 시장이 들어가는 기업들은 좋은 거죠.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SKC가 테크데이를 열었대요. IR 한 것 같은데 이제 몇 가지 사업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리콘 응급제도 하거든요 앞으로. 근데 코팅형 실리콘 카본 복합제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SKC가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장 착공하고 25년도에 만들고 그 다음에 다공성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26년도에 양산하는데 코팅형은 좀 저가형입니다. 저함량. 그 다공성이 좀 고함량이라 좀 약간 고가죠. 그래서 단위 무게당 에너지 용량이 일반 SiOX 방식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SKC가 하는 그 실리콘 응급제 있죠. 실리콘 응급제는 2차 전지 응급제에 넣거든요. 흑연이죠. 흑연에 넣으면요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서 배터리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첨가제로 넣는 건데 이게 SiOX가 있고 SiC가 있어요. 근데 SKC는 요걸로 만드는데 요게 그 용량이 20%더 위에 있고 가격도 더 좋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응급제 투입량이 감소돼서 이걸 쓰는 고객사는요 SiOX 실리콘 응급제를 쓰는 회사에 비해서 30%나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양산에 성공하면 기업 가치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런 기술들을 좀 갖고 있는데 동박도 기술력이 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동박은 구리박이죠. 그 은박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양극 음극제 여기에 이제 특히 음극제용 구리박을 만드는데 예, 그게 있어야만 이제 양극 음극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광폭 공급률이 80%인데 얼마나 넓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쫙쫙 펴주는 거죠. 우리 은박지를 쫙쫙 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 경쟁사가 50%인데 SKC는 80%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북미에도 할 거고 그리고 정읍에 456 공장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지금 잘 만들어요. 이 공장의 효율적인 방식을 말레이, 폴란드, 북미에도 넣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용도 줄여서 50% 정도 감축하겠다. 반도체 소재도 합니다. 유리기판. 보통 이제 예전에 이 그 패키징 기판에 하는데 예, 뭐 구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하는 건데 여기는 뭐냐면 반도체 소재를 유리 기판에 하는 거예요. 기판에 내장한다. 그럼 여러 가지 칩들을 다 이렇게 패키징 할 수가 있대요. 연결하기가.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이종 칩 있죠. 여러 가지 다른 칩들을 하나로 묶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방식인데 유리 기판에 하면 그게 좀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력비 50% 감소, 데이터 센터 면적도 줄일 수 있고 고객사 입장에선 되게 좋은 제품이죠.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고사양 컴퓨터에 많이 쓸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CMP라고 있어요. 내일 한번 들어보세요. 함께 배우의 반도체 CMP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놓으면 좋아요. CMP는 연마입니다. 반도체 표면이 울퉁불퉁해요. 그거를 평탄하게 깎아주는 거예요. 맷돌 돌리는 거예요. 그걸 CMP라 그래요. 연마. 그 연마용 패드를 만듭니다. 패드 설명이 내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것도 커질 거. 블랭크 마스크는 이제 그 위에서 노광 장비가 빛을 쫙 쏴가지고 마스크 지나서 그림 그리죠. 웨이퍼에. 그 마스크 회로 그려진 거. 빛을 투과하는 그거죠. 요게 이제 글라스 기판이고 여러 가지 그 반도체들이 섞여 있죠. 예, 요걸 이제 이종 접합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 회색이 SKC입니다. 경쟁사를 압도하죠. 원가 절감. 요게 SiC 코팅인데 SiOX 방식에 비해서 확실히 체감 가격도 낮고 예, 용량도 크기 때문에 특히 이 다공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25년도에 양산하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한번 SKC도 꾸준하게 장기 관점으로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PHA는 평화전공입니다. 그 자동차 부품 회사고 예, 3분기 실적 좋았고요. 근데 실적 좋은데 그동안 되게 부진했어요. 막
6년 동안 정말 성장도 안 되고, 근데 드디어 이익률이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게 이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현금이 많아요.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퍼도 4배, PBR 0.2배, 회사가 망하나 봅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좀 낮게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성장을 못해요. 수익성도. 영업이익률 몇 프로 안 되니까. 중국 법인들도. 그러니까 안 줘요. 높은 밸류를 안 줍니다. 근데 이제 저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끝나간다. 그리고 해외 전기차 공장 대응하기 위해서 현지에 신규 라인 설치 검토하는 전 좋은 거예요. 신규 라인 설치를 같이 해주면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실적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엔 실적이 반영되겠죠. 그리고 4분기는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 염두에 두세요. 4분기는. 그러나 그건 뭐 모르는 내용은 아니니까 마지막 좀 실적 악화가 아니겠나. 일부 비용 반영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뭐 혹시라도 4분기 실적 안 나와서 주가 빠지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요게 PHA의 밴드입니다. 다 밑에 지금 처박혀 있죠. 다. 너무 좀 과도할 정도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요건 제가 찾아본 건데 이제 보고서에 없어서 자동차 도어 후드 트렁크 잠금 장치에 사용되는 이 부품을 만든대요. 우리 그 자동차 잠그거나 그럴 때. 그리고 액티브 후드 시스템이라고요. 주행 중에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을 하면요, 범퍼 있죠, 앞에. 이 범퍼 내부에 있는 센서가 보행자를 감지해서 후드를 상승시킨대요. 충돌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전장 부품이죠. 근데 아직은 이제 전장 부품 비중이 낮지만 점점 올라오겠죠. 그리고 정기적 신호로 문이 열리는 이 렌치, 이런 게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데 루시드 리비안에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 법인이 부진하고 저성장이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주주 환원을 잘 안 해줘요. 저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PHA 그 경영자분들 배당 수익률이 1%대예요. 그러니까 좀 배당 성향도 너무 낮고 좀 주주분들한테 좀 배당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DNT는 우리 잘 알죠. LG에 납품하는 레이저 노칭 장비. 노칭 장비는 양극 음극을 자르는 겁니다. 잘라서 붙이기 위해서 절단한 장비인데 레이저로 하면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존의 프레스 장비를 대체하는 이 레이저 노칭 장비가 많이 쓰이죠. 근데 국내 독점이에요. 경쟁자가 없어요. 그게 좋죠. 그래서 계속 수주 따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2공장, 3공장까지 지금 계속 증설돼서 수주가 완료될 것 같고, 난징 공장은 이거 LG 난징 공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프레스 장비 교체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년 초까지 수주 늘어날 것 같다. 퍼는 7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LG화학과 고려아는 왜 의형제가 됐나? 결국엔 LG화학 고려아는 이제 이거 하나증권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분들 대단하죠. 뭐라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내재화 할 거다. 밸류체인 만들 거다. LG는 LG화학 중심으로 동맹을 맺을 거다. 근데 진짜 맞았잖아요. LG화학이 고려아하고 손잡았죠. 배터리 동맹 하는 거죠. 소재 앞단에 있는 전구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2만 톤에서 5만 톤. 아, 제가 저번 수요일에 갑자기 생각난 게 그 뭐였죠? 덕산 테코피아는 전구체는 아니고 그 반도체 전구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반도체 전구체를 만드는 게 덕산 테코피아고 그 2차 전지도 해요. 근데 그건 전해액 쪽입니다. 전해액이에요. 그래서 전구체는 아니에요. 2차 전지는. 예. 그건 좀 수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LG화학이 고려아연의 자회사하고 합작해서 만들어서 이제 전구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중이고, 이렇게 되면 고려아연을 이용해서 LG화학은 수직 계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양극재 90%가 전구체예요. 근데 LG화학은 중국에서 이미 그걸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원가가 좋죠. 그리고 미국이 지급 기준 중에 하나로 핵심 광물 출처 규정을 좀 만들어 놨죠.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의 합성물인 전구체를 한국에서 조달하면요 굉장히 더 프리미엄을 받겠죠. 이렇게 되면 또 원가 절감도 되고, 그래서 지금 원가 구조미 IRA 법안 때문에 전구체 출처가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중국이냐 한국이냐. 한국일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음극재 다 하고 이런 전구체나 이런 원료들을 어디서 받아요? 포스코홀딩스로부터 조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도 덩달아 가고.
그래서 앞으로 에코프로비움하고 LNF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구체하고 리튬의 주요 원재료를 내재워야 돼요.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SK 이노베이션은 에코프로비움인가요? 아마 그쪽하고 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서로 수직 계열을 좀 해서 제휴를 해서 이걸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경쟁력이 되는 시대. 여기 SK온은 에코프로비움하고 주로 하거든요. 또 현대차가 이제 합작해서 만들려고도 하는 것 같고 SK랑. 그 LNF는 주로 이제 LG에 납품하죠. 전구체 일부를 조달하고 있는데 레드우드라는 이제 미국의 리사이클링 기업하고 합작사 만들 텐데 이거 만들면 좋은 게요. 거기서 전구체 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못하게 막았죠. 하이니켈 안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한 자원이니까. 근데 아마 나가긴 나갈 텐데 조금 제동이 걸려 있고 그것만 해줘되면 주가 흐름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배터리 회사들의 지상 과제는 내재화다. 요 공부를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제 내용입니다. 좀 많죠. 오늘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업 재고는 어디까지 줄어들까? 저희 당사 의견이고 이제는 물가와 기준금리보다 재고와 소비 경기를 봐야 된다. 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제 물가와 기준금리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긴축 사이클은 정점이고 경기가 더 중요하고 지금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 그랬어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낮췄어요. 내년에 1%대 경제 성장률은요, 전망은 지금 2000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경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경기 신경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물가도 물가인데 물가보다 경기로 바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통화 정책은 완화로 갈 수도 있어요.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축 사이클이 거의 종료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건 경기 지표다. 미국은 지금 지표가 되게 안 좋고요, 여전히. 한국도 소비가 물론 엄청 나쁜 건 아닌데 지금 부채를 이용한 소비들이 많았는데 이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재고떨이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재고가 많죠. 이거를 빨리빨리 털어내야 돼요. 손해가 좀 있더라도. 그걸 잘하는 기업이 내년에 가볍게 날개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뭐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열리죠. 오늘부터 웬만한 기업들은 다 털어내려고 할 거예요. 싸게라도. 재고 갖고 있어봐야 도움 안 되거든요. 그 재고가 나중에 도움이 되는 재고도 있겠지만 유행을 타는 건 빨리 터는 게 맞습니다. BNK에서 이제 위믹스 원화거래 상장 폐지라 그래서 위믹스 쪽에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제가 혹시 아까 아침에 제가 잘 확인 안 하고 쓴 것 같아가지고 유진투자증권이에요. 김세희 연구원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 죄송합니다. 닥사라고 그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 이제 동맹이 있어요. 거래소끼리 모여는 협의체인데 거기서 위맥스 코인,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유는 뭐냐면 유통량 위반했다. 그러니까 공시된 것보다 훨씬 많이 유통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공시된 거, 그러니까 실제 유통량이 이제 틀린 거죠. 중대한 유통량 위반이 좀 있었고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됐고 그리고 소명 기간이 있는데 자료를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 회복 어렵다. 그래서 투자 유의 종목 지정하고 상패를 결정했고 12월 8일 8시에 오후 8시에 거래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요 6월 출범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고요. 이게 업비트, 빗성, 코인원, 코빅, 고팍스. 이게 이제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책 마련한 MOU를 체결한 건데 아무튼 위메이드한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고 위믹스 플레이의 온보딩 예정 게임들의 출시가 지금 이제 불투명해졌고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NFT로 해서 저 위믹스 기준으로 코인을 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이게 안 되죠. 상패당하면. 누가 믿겠어요 지금.
이제 코인을 안 믿으려고 하겠죠. 사람들의 심리가 이거 뭐 계속 사고가 터지니까 그게 좀 어려운 점인 것 같고, 그리고 장영국 대표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상태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제는 뭐 틀려버렸죠. 그걸 믿은 투자자들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송까지도 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고, 아무튼 위믹스 지금 6천만 개 이상의 위믹스가 기존에 보고했던 유통량에서 지금 배제돼 있고, 예, 기존 유통량 3억 1842만 개 2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 믿는 거죠, 시장은. 그래서 이거 투자자 보호 더 해야 되겠다. 예, 거래소 측에서는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게임사들 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사례다. 여러분들이 좀 이 암호화폐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예. 뭐 저는 잘 모르거든요. 암호화폐 쪽은 제가 뭐 잘 모르고 크게 관심도 없어서 공부도 많이 안 해봤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건 뭐 주식시장에도 좋은 건 아니고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이 암호화폐가.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유진영 연구원님은 테슬라 한국 진출의 의미라 그래서, 테슬라 한국 오면 너무 좋죠. 진짜 엄청난 고용 창출 효과가 생겨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기가 팩토리를 만들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 공장이 없죠. 근데 한국은 다시 한번 도약 가능하고요. 전기차 침투율은 전체 11%죠. 글로벌. 전후방 산업이 우리나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도 옛날에 대우자동차가 있었기에 또 같이 성장했거든요. 그때 대우가 옛날에 1990년대에 200만 대 생산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70만 대 생산 중인데, 기가팩토리 유치하면은 단숨에 120만 대 이상의 생산 능력도 팔 거로 보고 있고, 그러면 글로벌 전기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생산 능력이 4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인도랑 인도네시아가 거론되는데, 인도는 없어요, 아무것도. 인도는 있는데 우리나라랑 경쟁이 안 되죠. 한국 부품사들로부터 연간 10조 원 부품 매입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와야죠. 그래서 제발 좀 왔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배터리 셀 모듈 소재 역시 지역 불문 한국에서 다 조달합니다. 타 지역 제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국 부품 생태계가 상당히,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 오면요 엄청난 우리나라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꼭 와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예. 반도체 하락 사이클 중간 점검이고요. 이거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됐나?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에요. 2019년도에는 신규 증설을 보다는 공정 전환하겠다. 2019년 2분기에는 우리 인프라 투자하겠다. 근데 이번 사이클은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 인프라는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함께 배우기 시간에 인프라 관련 기업 다 넣어놨습니다. 공부 꼭 해보시고, 왜 중요한지 인프라 관련 기업들 한번 공부하는 게, 인위적 감산 고려 안 한다. 그리고 계속 설비 투자 유지하겠다. 근데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감산입니다. 50%, 마이크론 50%, 여기서 마이크론 20% 추가로 줄였어요. 그래서 과거랑 이게 다른 점은, 과거에는 2010년도 이전에는요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입니다. 너가 망하고 내가 살아야 된다. 치킨 게임. 불황이 와도요 다 공급을 늘렸어요. 결국 망했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살아남았고 1, 2, 3등. 예. 2010년대 이후로는 어떻게 됐냐면 불황이 빠지니까 모두가 다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후발주자한테 유리했어요. 삼성도 줄이고 마이크론, 하이닉스 다 줄였어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불황이 왔는데 치킨 게임 아닙니다. 삼성은 오히려 늘렸고 나머지 업체들은 줄여요. 1등만 좋은 거죠. 후발주자들만 감산. 2010년대는 다 감산.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거예요.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역대급 수요 하락이죠. 코로나 끝나고 수요 공백, 긴 상승 사이클의 휴유증, 그 수요가 줄고 현금 흐름 최악이고, 삼성전자 꽃놀이패죠. 점유율 올라가고 줄이지도 않고 돈도 많고, 하이닉스는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공급 축소 외에는 답이 없어요. 돈 이거 아껴야 되니까. 외통수입니다, 외통수. 예, 키옥시어까지.
그래서 지금 1등 업체와 나머지 업체 간의 간격이 벌어진다. 결국 근데 내년 3분기부터 반도체 좋아지면 다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유리한 국면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1월 독일과 유로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괜찮았고요. 생각보다 좋았고 아직은 바닥이죠. 근데 조금씩 회복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 공격적인 긴축 효과가 실물 경제에 파급주죠. 기자회견도 비둘기적, 비지아 회견보다 FMC 의사록이 더 비둘기적이었습니다. ECB도 유럽도 비둘기적으로 면모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 통해서 라가르드 ECB 총재가 야, 경기 좀 우려된다. 경기 우려한다는 건 뭐예요? 고용 신경 쓰겠다는 겁니다. 물가보다. 완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독일의 10월 물가 지수가 크게 꺾였고 이것도 부담,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꺾이는데 경기 신경 쓰겠다. 그러면 긴축 기조를 완화시키는 거죠. 예. 그리고 국무원이 이제 22일 상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적시의 지준율 인하라든가 통화정책 수단으로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여유 있게 유지할 거다라고 또 언급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준율 인하할 거예요. 이번 주말에 아마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오늘이나 오늘 밤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유럽, 중국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그리고 어제 한국은행까지 속도 조절 국면에 진입을 한 건 사실이죠. 드디어 긴축이 마무리 국면입니다. 내년 1월, 2월이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뭐 늦으면 3월까지. 예, 그리고 유럽 경기도 바닥에서 돌리고 독일도 자동차 생산이 크게 늘었대요. 그리고 러시아 수출은 줄었지만 미국 수출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죠? 금리 인상은 끝나가는데 경기는 바닥에서, 물론 미국은 아니에요. 다른 나라 중국, 유럽은 돌리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좋은 거죠. 독일 경제 전망 올라왔고 산업 개선되고 있고 대미 수출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43%. 제조 PMI 돌리죠. 예, 그러니까 바닥에서요 모두가 안 좋았다 이게 터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조합이에요. 긴축은 약화되고 경기는 바닥 다지고 증시의 이 두 개는 좋은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이죠. HPSP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 기억나세요? 어닐링 장비 고압수소 잠깐 설명해드린 게 함께 배우기 시간에 하이케이 기억나세요? 마법의 소재 하이케이 전류를 일렬로 딱 세워가지고 못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미세 공정일 때 전류가 누설되죠. 막 이렇게 나가니까 못 나가게 막아줘야 되죠. 그래서 조교 역할을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조교. 차렷. 너희 나가지 마. 요거 역할을 하는 게 뭐죠? 하이케이란 물질이죠. 기억나시죠? 예. 그거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그거 만드는 회사에 DNF나 레이크 머티리얼 주고 요 회사는 이제 그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장비 회사입니다.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통제하기 어려운 누설 연료가 발생한다. 예. 그래서 누설 연료가 일정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걸 방지하려면 유전율이 높은 하이케이 소재를 도입해. 이가 다 가져 이제 지금. 예. 근데 이거는 실리콘하고 잘 결합이 또 안 돼요. 전자가 이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합 오류를 치유해주는 장비가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하이케이가 쓰이는 거죠. 반도체 성능도 개선시키고. 그 100% 농도거든요. 이 회사가 만드는 건. 예. 근데 수소가 불완전하게 농도가 낮을 때는, 그러니까 수소가 불완전 결합상, 그러니까 수소가 농도가 높으면 이 오류, 디펙트는 오류거든요. 이 결함하고 잘 결합을 해서 이걸 없애줘요. 예. 그리고 이 메탈을 증착한 다음에는 이 쌓여 있는 막을 토가해서 인터페이스까지 이걸 확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 증착해서 막이 쌓이잖아요. 이걸 통과시켜줘야 돼요. 잘. 예. 이 쌓여 있는 막들을 잘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를 하려면 100% 농도의 수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고압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고압 수소 어닐링이에요. 열처리. 고압 수소 열처리 장비인데 고압으로 가면요 낮은 온도에서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압 100% 수소 농도 열처리 장비가 필요하다. 고온에서 이게 공정을 처리하면요 부작용이 발생한대요. 온도가 낮아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한대요. 압력, 온도, 농도. 요게 바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100% 수소 농도가 필요한데 4% 이상의 수소 농도에서는 폭발성을 또 가져서 위험하대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고객사랑 테스트를 꾸준히 한대. 2년 동안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40대 공장 생산량 수준인데 최대 50대인데 올해 40대 넘을 것 같고, 그냥 ASMR과 비슷해요. UEV 장비처럼 위에서만 지금 만들잖아요 거의. 이건 필요한데 만들어줄 데는 없고, 영업이 그러니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 2년 후에는 공장 이전해서 생산량 2배로 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PER 20배를 제시했어요. 보통 10배 이하 받죠. 야, 너는 인정해줄게 이거죠. 이렇게 매력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고압수소 원일링은 기존의 공정 온도가요 600도에서 1100도인데 이걸 쓰면은 250도에서 450도 온도를 낮춰준다고, 고압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글로벌 독점이고요. 장비 침투율이 요거니까 이제 더 침투를 하겠죠. 잠재 시장이 이만큼 남았고, 여기 보세요. 영업이익률이요 50%가 넘어요. 이게 뭐 사기 같은 거죠. 말이 안 되죠.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체크할 건, 지금 좋은 얘기만 나왔지만 기술 변화랑 경쟁사, 혹시 기술이 또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하이케이로 많이 가는 거라 긍정적이지만 경쟁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데미지를 입겠죠. 요거를 좀 계속 체크를 할 필요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HP, SP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HP, SP가 밸류는 한번 볼게요. 이게 신규 상장하고 나서 좀 주가 견조한데 되게 견조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밴드는 없고 좀 보기가 좀 애매한데,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퍼 16배니까 싸진 않습니다. 싸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퍼 밴드가 없어요. 16배니까. 근데 15배 이하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만약에 15배 정도는 충분히 저는 바닥 아닐까 싶은데, 15배면 얼마입니까? 55,000원 정도는, 56,000원 나오네요. 56,000원 요 레벨, 요 정도 레벨이면 뭐 저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제 HP, SP까지 설명해 드렸고, 워낙 요즘에 반도체 보고서 많으니까 반도체 함께 배우기 꼭 좀 공부 좀 해놓으세요. 안 어려워요. 그걸로 좀 여러분들 전공정까지만이라도, 내일이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내일 올라가는 것까지 해서 공부해 두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시가 넘었네요. 예. 근데 이제 오늘 뉴스, 오늘 공시는 없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공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예. 오늘은 공시는 없었고, 내부자 매수 중에서는 이제 23일날 나왔던 게 요게 좀 있었고, 요거 한번 설명 드렸던 것 같고요. 드렸었나? 아무튼 전자공시는 어제는 A% 정도만 있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A%만 있었고, 요거는 한번 D엔트는 그저께였고, 오늘은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뉴스 중에는 뭐 특별한 뉴스는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뭐 공시도 그렇고, 예, 크게 뭐는 없었고. 근데 권영수 LG 에너지 솔루션 부회장이 뭐 깜짝 놀랄고가 JV 추진한다. 조인트 벤처 어디죠? 깜짝 놀랄 곳은 어디입니까? 아니 뭐 현대차가 깜짝 놀랄 일은 아닌 것 같고, 테슬라는 이미 하고 있고, 도요다인가요?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인터뷰를 했나봐요. 깜짝 놀랄 것과 JV 추진 중이다. 그러니까 추진 중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뉴스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한번 다음 주에 뭐 또 뉴스 나오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제일 걱정이 금투세인데, 금투세 진짜 유예돼야 되는데요. 이거 시행되면 12월에 진짜 그 중소형주 급 나가는 건 뻔하거든요. 세금 이렇게 부과되면 중소형주 타격을 좀 받죠. 금투세 유예될 때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마 12월에 결론이 날 겁니다. 좀 그게 약간 걱정은 되긴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뉴스는 뭐 이제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뉴스까지는. 예. 자, 아무튼 이제 오늘 고생하셨고, 제가 어제는 좀 죄송하게도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방송을 못했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 해드렸고, 내일 함께 배우까지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하시고 요즘에 이제 종목 장세니까 편하게 종목들 보시면서 대응 잘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일주일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고 다음 주 수요일은 그 정광 86번가 정광호 대표님 아시죠? 그분하고 라이브를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